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의 직설입니다. 오늘 아주 불쾌한 사진 한 장을 보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경제 전쟁입니다. 경제 갈등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한국과 일본 간의 실무자 회의가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국장급 회의였는데 지금은 과장급 회의로 축소됐습니다. 일본이 격화시켜버렸습니다. 대한민국 산업자원부의 과장이 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이게 회의실인지 창고인지도 모를 그런 장소에 불렀습니다. 그리고 손님이 왔는데 아예 셔츠만 입고 나와서 단추도 풀어제치고 맞았습니다. 명함도 주지 않았습니다. 앉아서 한국에서 온 과장들을 맞았습니다. 굴욕적인 홀대입니다. 의도적인 홀대입니다. 해도 너무합니다. 진성호의 직설, 오늘은 한국과 일본 간의 격화된 과정에서 실무회담조차 이렇게 망가진 현실을 말해보려 합니다. 방송에 앞서 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로 진성호 방송이 개국 4개월을 맞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사랑으로 37만 독자, 1억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도 진성호 방송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방송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대하는 방법,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를 대하는 방법, 과거에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잘잘못이 누구에 있는지를 따지자면 밑도 끝도 없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무능에 대해서도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해왔습니다만 오늘 이 사진 한 장은 정말 일본 정부가 해도 너무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의도했던 걸 겁니다. 일본은 이렇게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양보 못한다 이런 거겠죠. 어쨌든 사진 한 장은 정말 가슴을 쳐내립니다. 오늘 오후 도쿄 일본 경제산업성 별관 1031호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도저히 회의실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화이트보드 한 개를 배경으로 테이블 2개, 의자 4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회의실인지 창고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회의장 내부 귀퉁이에는 간이 의자가 쌓여 있었고 이동형 테이블은 포개져 한쪽 편에 놓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바닥에는 정리가 되지 않은 전선들이 삐쭉삐쭉 튀어나와 있었으며 곳곳에는 파손된 의자나 책상 등 기자재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의도적인 장소 선택입니다. 창고인지 회의실인지도 모르는 곳에 대한민국 관리들이 갔습니다. 그것도 일본의 수출 규제로 지금 한국은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대 대기업 총수들과 회의를 하고 이렇게 요란법석을 뜨는데 정작 한국의 공무원들이 첫 번째 실무 협의를 하러 간 장소가 이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베 총리가 갖고 있는 의도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저도 일본 의원들 만나러 일본 외무성 초청으로 가본 적이 있지만 일본은 예의가 아주 바른 나라입니다. 깍듯합니다. 우리가 배울 만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는 의도적으로 한국 관리들을 홀대한 것 같습니다. 자, 일본 정부는 참가자들의 뒷면에 있는 화이트보드에 수출 관리에 관한 사무적 설명회라는 일본어를 프린트한 A4 용지 2장을 이어서 붙여놓았습니다. 굉장히 무성의하죠. 그리고 협의가 아닙니다. 설명회입니다. 수출 관리에 관한 사무적 설명회. 그러니까 일본 측이 우리나라에 일방적으로 설명을 하겠다는 이런 의도겠지요. 이 종이가 붙어있는 화이트보드에는 1031호용 보드라는 파란색 글자가 적혀 있어서 주최 측의 무성의함도 보여줍니다. 양측 참가자들이 앉은 테이블에는 참가자들의 이름표조차 없었습니다. 일본 문화 특유의 극진한 대접을 강조하던 일본이 이번 회의에서는 의도적으로 홀대를 한 겁니다. 자, 한국 측 참가자들이 도착한 순간 분위기는 묘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의 이와마스 준 무역관리과장,
이갈이 가스로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이 먼저 도착해 있었는데 우리 정부의 산업통상자원부 전찬수 무역안보과장, 한철희 동북아 통상과장이 회의장에 들어갔을 때 이들은 일어나지도 않고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명만 응시했다고 합니다. 자, 호스트 아닙니까? 일본 관리들은. 그런데도 앉아서 정면만 응시하고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본 측은 한국 측 사람들에게 악수를 권하지도 않았고 명함을 내밀지도 않았습니다. 망신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회의 자체가 싫다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관리들은 양복에 넥타이를 메고 갔습니다. 일본인 참석자들은 일본 정부가 실시 중인 쿨비즈에 맞춘 것이라면서 셔츠까지 걷어 올린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배려는 없었나 봅니다. 자, 이런 대접을 받고 대한민국의 산업자원부 과장들이 일본에서 첫 번째 한미 갈등에 대한 실무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 규제 첫 양자 협의입니다. 일본은 협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설명회라고 합니다. 야, 정말 화이트보드, 그리고 뭐 이동식 테이블, 의자 덩그러니 있고 뒤에는 의자들이 쌓여 있고 테이블들이 쌓여 있고 전선들이 삐쭉삐쭉 나와 있고 창고입니까 뭡니까? 이런 장소에서 어쨌든 그들은 한국 관리들을 맞았습니다. 저도 화가 나네요. 어쨌든 그동안 한국과 일본의 정치가 부딪히고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이제 공무원들의 실무회의도 이런 모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아베입니다. 아베 총리입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한국의 공무원들을 홀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아무리 감정이 쌓였고 할 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식의 홀대는 정말 지극히 의도적입니다. 또 우리나라도 그동안 일본과 어떤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까? 왜 갑자기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면서 이렇게 한일 관계가 악화됐습니까? 이 문제도 우리는 반성할 필요는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을 비판하지만 우리도 한번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좌파 쪽에서 그렇게 사랑하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정말 체면을 구겼습니다. 그 당시도 IMF 때문에 경제가 어려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에 가서 국내에서 친일파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허리를 굽혔습니다. 천황폐하 뭐 이런 비판을 받았죠. 그리고 한국이 일본 문화를 개방했습니다. 그때 엄청난 욕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본 문화를 눌렀습니다. K-팝이 일본을 점령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일본 문화 수입할 때 저도 문화부 기자로 문화체육관광부를 출입했는데 당시 장관이 박지원, 김한길이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왜 김대중 대통령이 이거 하자 그래가지고 욕은 이렇게 많이 먹느냐. 그렇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나름대로 고개를 숙일 줄 알았습니다. 내 체면이 좀 구겨지더라도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의병이 어떠니 일본에 대해서 뭐 아베 결의문을 채택하자. 이게 과연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물론 괘씸합니다. 결국 1차적인 책임은 아베의 정치적 계산입니다.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내 지지를 끌겠다는 건데 괘씸하죠. 그리고 아베 총리는 G20 정상회의 한 지 얼마 됐다고 다자간 자유로운 무역을 이렇게 깹니까? 그렇지만 우리 정부는 잘못한 게 없습니까? 참 답답합니다. 오늘 이 한 장의 사진이 이 산업자원부 공무원들이 받는 굴욕이 어쩌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굴욕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이 난관을 돌파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뭐 러시아에서 에칭가스를 수입하느니 이런 이야기 하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시간이 걸립니다. WTO 제소한다? 이거 수년 걸립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기업은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충고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빨리 아베 총리를 만나라. 그 다음 미국의 SOS를 쳐라. 이제서야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에 김현종 안보실 차장을 급파하고 난리를 떨고 있습니다. 너무 늦습니다. 스피드를 가지십시오. 일본 통인 이낙연 국무총리는 내일인가요? 방글라데시 중앙아시아 순방 떠납니다. 이런 모양들이 과연 맞는 건지, 일본에서 우리 관리는 이렇게 홀대받고 있고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고 있는데 계속 국내에서만 이순신 장군을 외치고 있고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이 지금 일본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경제적 미래는 어떤 건지 오늘 갤럽 조사가 충격을 던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최악의 성적표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앞으로 경제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12%, 잘 못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57%입니다. 최악의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다 좋습니다. 한일 관계, 민족 감정. 그렇지만 관제 민족주의로 자존심만 세우다가 일본 욕하는 게 쉽죠. 미래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런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걱정을 해봅니다. 물밑으로는 뭔가 대화가 오고 가기를 기대도 해봅니다. 이런 식의 정치가 가지고 올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충격 상상하기가 힘듭니다. 트럼프가 도와줄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봅시다. 이럴 때는 또 너무 국내에서 우리끼리 싸우는 것은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민간에 맡길 것은 민간에 좀 확실하게 맡기고 정부와 제발 회방만은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한 장의 사진을 보고 참 우울한 하루를 보냅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